team in the tournament. 2023년 4월 27일 에티하드 스타디움.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고 두 팀의 희비가 엇갈립니다. 우승을 향해 파죽지세로 나아갔던 젊은 팀, 그리고 초짜 감독의 꿈이 그의 스승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새 시즌 전 아르테타의 아스날은 PL에서 가장 아름답고 역동적인 경기를 펼치며 역대 최장기간 1위를 유지했고 많은 팬들과 언론의 찬사를 받았죠. 하지만 시즌이 끝나고 아스날은 펩이 이끄는 맨시티에게 무너지며 결국 리그 우승을 내주고 말았고, 시티는 그 시즌 역사적인 트래블을 차지했죠.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아르테타는 결심했을 겁니다. 최고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완벽 그 이상으로 완벽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현재 아스날은 다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사뭇 달라졌죠. 누구는 현대 축구를 새롭게 개척한 선구자라 말하고, 누군가는 축구를 망치는 최악의 팀이라 비난하기도 하죠. 과연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갈리는 평가는 대체 어디서 비롯되는 걸까요? 오늘은 축구의 완벽한 통제를 꿈꾸는 아르테타, 그리고 그가 그리는 축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펩이 시티를 이끌고 세계를 제패한 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축구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강팀들은 경기를 완벽하게 통제하기 힘들어졌고 해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스승과 제자는 완벽하게 정반대의 해답을 내놓았죠. 펩은 더 가볍고 날카로워지는 길을 택했습니다. 전방에 기술적인 선수들을 늘리고 자유롭게 위치를 바꾸며 균열을 만든 뒤 빈틈이 생기면 과감한 패스로 이전보다 더 빠르게 공격하죠. 자연스럽게 후방의 숫자는 줄어들고 소유권이 뒤바뀌는 트랜지션 상황이 늘어나면서 수비 리스크는 높아지게 됩니다. 펩이 그토록 중요시하던 안정적인 통제를 일부 포기하더라도 리스크를 더 걸어 기술적인 선수들의 파괴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변화에 적응한 거죠. 반면 그의 제자 아르테타는 더욱 무겁고 단단해지는 길을 택했습니다. 우승에 실패한 3시즌 전부터 아스날은 노골적으로 스쿼드의 피지컬을 강화해왔습니다. 제주스 대신 하베르츠와 요케레스, 파티와 조르지뉴 대신 라이스, 메리노, 수비맨디, 진첸코 대신 팀버와 칼라피오리, 인카피에까지 3시즌 동안 영입한 14명의 선수들 중 180cm 이하인 선수는 에제가 유일하죠. 플레이도 변화했습니다. 아스날은 창의적이고 역동적이었던 스타일에서 공격과 빌드업 상황에서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방식으로 서서히 바뀌었죠. 2-2-3 시즌 이후 자신의 진영에서 볼을 뺏기는 비율은 꾸준히 줄었고 실점 기대감 역시 감소했죠. 동시에 점유율은 소폭 감소했고 오픈플레이 찬스의 비중은 줄고 세트피스의 비중은 서서히 늘었습니다. 라마시아 출시이자 펩의 직속 제자였던 아르테타가 왜 이런 선택을 한 걸까요? 그 답은 바로 통제력에 있습니다.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은 작고 기술적인 선수들에 비해 세밀한 드리블과 터치를 통해 찬스를 만들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공을 점유하는 상황에서 경기를 통제하는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죠. 하지만 공이 없는 상황, 즉 압박이나 수비, 혹은 경합 상황에서 변수를 통제할 때 피지컬은 압도적인 장점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현재 축구의 흐름은 점점 더 불확실한 상황을 유도해 변수를 만드는 흐름으로 가고 있죠. 기술적이면서도 동시에 피지컬적으로 완성된 아스날은 공을 점유하는 상황뿐 아니라 공이 없는 상황까지 모든 상황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훨씬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아스날은 이 피지컬을 활용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찬스를 만드는 데도 능합니다. 상향 평준화된 상대의 로우블록을 뚫기 위해 오픈플레이에서 더 많은 선수를 투입하는 리스크를 걸지 않아도 변수를 통제하기 용이한 세트피스를 위협적인 득점 루트로 발전시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낸 거죠. 아스날은 피지컬 경합을 통한 변수 창출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흐름을 읽고 누구보다 먼저 미래를 준비한 겁니다. 완벽한 통제가 어려워지는 축구의 흐름 속에서 스승이 통제를 일부 포기하고 리스크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진화했다면 아스날은 그 흐름을 자신의 무기로 만들고 그 무기로 리스크를 더욱 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거죠. 이렇게 리스크를 최대한 통제하려는 접근은 그간 강팀들이 보여줬던 접근과는 다소 다릅니다. 물론 모든 팀들은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신경 쓰면서 상대의 강점을 억제하려 하지만 강팀들은 뛰어난 개인 기량을 바탕으로 특정 영역에서는 리스크를 걸더라도 자신들의 장점을 극대화해 상대를 제압하려 하죠. 아스날은 다릅니다. 개인 능력도 뛰어나지만 이 선수들의 리턴 값을 극대화하기보다는 경기의 모든 영역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상대의 강점과 의도를 파악하고 그에 맞게 상대의 플레이를 무력화하며 경기 전체를 자신의 의도대로 끌어가는 통제력이 바로 아스날의 가장 큰 무기죠. 그리고 이 통제력이 구현되기 위해서 선수들의 개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조직력과 디테일입니다. 아스날의 통제력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전방 압박과 수비입니다. 모든 선수들은 단순히 강하게 압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항상 자신의 등 뒤를 의식하며 패스 루트를 철저히 막으면서 빌드업을 한쪽 방향으로 유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끌려나간 선수가 비워둔 상대는 다른 선수가 정확하게 넘겨받으면서 인수인계가 빈틈없이 잘 이뤄집니다. 모든 팀들이 추구하는 압박의 정석이지만 아스날의 모든 선수들은 전체 압박 대응과 자신의 역할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동선이나 태클로 균열이 생기는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압박이 풀려 상대에게 유리한 상황이 발생해도 아스날은 이를 능숙하게 통제해냅니다. 아스날의 4-4의 블록의 단단함은 수비 라인의 개인 능력 덕분이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바로 뛰어난 조직력입니다. 윙어들은 상대의 움직임에 따라 최후방까지 내려가 능숙하게 파이브백을 만들 정도로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허락하지 않고 라이스 수비맨디로 구성된 중앙의 투미들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간격을 조절하면서 중앙 공간을 완벽하게 차단합니다. 강팀 중에서 이러한 수비 조직력을 보여주는 팀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스날은 모든 상황을 100% 통제하기를 원하고 그 결과 상대에게 거의 찬스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빌드업에서는 상대의 압박 노림수를 읽고 이에 따라 다르게 대응하면서 안정적으로 상대 진영으로 전진합니다. 상대가 맨투맨과 지역방어를 혼용한 전방 압박을 시도하면 상대의 압박 숫자에 따라 유동적으로 빌드업 대응을 구성해 짧은 패스로 천천히 풀어나옵니다. 중앙 미드필더 3명은 번갈아가며 최후방까지 내려와 상대의 압박 라인에 대한 수적 우위를 만들어주고 자신의 마크맨을 끌어들입니다. 이로 인해 중원에 빈 공간이 생기고 풀백이나 윙어 혹은 다른 미드필더가 상대 수비 뒤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이 빈 공간을 채워주면서 상대의 예측을 벗어난 패스 옵션을 만들어주죠. 이러한 방식은 후방의 숫자를 많이 투입했기에 위협적인 공격으로 이어지기는 어렵지만 상대의 예측을 벗어나 안정적으로 전진하는 것에 집중한 접근입니다. 상대가 강하게 맨투맨으로 압박할 때는 무리하게 짧은 패스로 전개하지 않고 숫자가 적어진 상대 후방 라인을 피지컬로 공략하는 다이렉트한 전개를 시도합니다. 이때 선수들은 짧은 빌드업을 시도하는 듯한 모션을 취하며 상대의 압박을 끌어들이고 풀백이나 미드필더가 약속된 공간으로 전진, 라야의 정확한 골킥으로 해당 공간으로 볼을 보내 경합을 시도하죠. 그리고 모든 선수들은 이를 인지하고 공간을 빠르게 압축하면서 세컨볼을 따내고 높은 위치에서 공격을 시작합니다. 만에 하나 소유권을 헌납하더라도 아스날은 빠르게 대응을 재정비하고 앞서 언급한 강하고 조직적인 전방 압박으로 다시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 있죠. 이렇게 두 가지 빌드업을 자유자재로 수행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수비맨디와 라이스로 이뤄진 강력한 중원 라인 덕분입니다. 두 선수 모두 뛰어난 활동량과 전술 이해도, 패스 능력을 바탕으로 최후방부터 최전방까지 폭넓게 움직여주면서 빌드업에 가담하고 뛰어난 피지컬과 경합 능력을 바탕으로 다이렉트 전개 시에도 경합과 세컨볼 싸움 같은 불확실한 상황을 통제할 수 있죠. 공격을 진행할 때에도 리스크를 최대한 통제하려 합니다. 아스날은 이번 시즌 리그에서 가장 낮은 수비 라인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뚫기 위해 특정 공간에 많은 숫자를 밀어넣어 수적 우위를 만들거나 선수가 밀집한 중앙으로 무리하게 볼을 투입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항상 후방의 숫자를 확보한 채 상대를 끌어들인 뒤 측면 위주의 공격을 전개합니다. 공격이 끊기더라도 후방의 숫자들이 이에 대비하며 트랜지션 상황을 통제할 수 있고 중앙보다 측면에서 에워싸는 제압박을 수행하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죠. 실제 데이터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아스날은 지배적인 경기를 펼치는 다른 팀들에 비해 중앙 지역에서의 지배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반면 리그에서 측면 컷백을 통해 찬스를 만드는데 가장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죠. 동시에 무려 36경기 동안 카운터 어택으로 단 한 골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공격 상황에서도 역습에 대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 이를 통제하는 제압박이 잘 수행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리스크를 걸지 않고도 어떻게 로우블록을 뚫어낼 수 있는 걸까요? 아르테타는 여기서 다른 스포츠의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합니다. 바로 농구와 미식축구죠. 농구는 좁은 공간에서 플레이하기 때문에 밀집 수비를 뚫기 위한 공격 전술들이 발달했고 미식축구는 정지된 상황에서 플레이를 시작해서 피지컬적으로 강한 압박을 이겨내고 프리맨을 만들어내는 패턴 플레이들이 발달했죠. 그리고 이러한 아이디어는 각각 오픈 플레이 측면 공격과 세트피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양방향 돌파가 위협적인 사카를 막기 위해 상대는 더블팀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웨데고르는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기보다는 후방으로 빠지는 움직임을 가져가죠. 상대의 마크맨이 교차되면서 3명의 수비가 2명에게 묶이게 됩니다. 사카와 웨데고르는 의도적으로 템포를 죽이고 그 뒤에 있던 팀버가 속도를 붙인 채로 언더래핑이나 오버래핑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상대 수비는 정지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뛰어오는 선수를 대응하기 매우 어렵죠. 이때 팀버는 단순히 넓게 돌아 뛰지 않고 최대한 공 근처 가까운 대각선 방향으로 침투 동선을 가져갑니다.
연결된다면 골문과 더 가까운 거리에서 컷백을 시도할 수 있고, 연결에 실패한다면 빠르게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 후속 공격을 노립니다. 사카는 이 공간으로 직접 패스를 시도하거나 돌파를 감행합니다. 혹은 후방의 웨데고르에게 연결해 왼발잡이인 웨데고르가 넓은 시야로 반대 공간을 노리거나 다시 침투 패스를 시도하게 하죠. 즉 1차 공격이 실패하더라도 2차, 3차까지 이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마치 농구에서 상대의 마크맨을 의도적으로 중첩시키면서 발생한 공간을 활용하는 픽앤롤 같은 장면이죠. 이러한 공격에도 뚫리지 않는다며 강력한 세트피스를 활용합니다. 아스날 선수들은 바깥에서 대기하며 미리 작전을 짜고 신호가 떨어지면 약속된 위치로 자리를 잡습니다. 우선 상대 골키퍼 근처에 의도적으로 선수를 배치해 파울이 아닌 선에서 견제합니다. 상대팀은 이를 막기 위해 수비를 붙이는데 아스날은 그 수비의 동선을 방해하는 다른 선수를 배치하고 상대 또한 다시 선수를 배치하면서 골키퍼와 공이 날아오는 공간 사이에는 많은 선수들이 뒤엉키게 됩니다. 결국 골키퍼는 이 공간을 뚫고 볼을 처리하기가 매우 어려워지죠. 그리고 아스날의 키커들은 뛰어난 킥으로 이 공간으로 정확하게 공을 연결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세컨볼을 집어넣거나 니어포스트나 팝포스트로 연결해 후방에서 대기하던 선수가 넓게 돌아 헤딩을 집어넣습니다. 이때 상대가 지역 방어를 시도한다면 공이 떨어지는 지점으로 수비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치고, 상대가 맨투맨으로 수비한다면 가짜 움직임으로 수비를 유인하고 빈 공간을 만들어내죠. 마치 미식축구에서 선수 배치로 상대의 동선을 차단하면서 공간을 만들고 예측 불가능한 동선으로 돌아뛰는 러너에게 쿼터백이 정확한 패스를 연결하는 패턴 같죠. 사실 이렇게 키퍼의 동선을 간접적으로 방해하는 코너킥 전술은 예전부터 널리 쓰이던 방식입니다. 과거 브렌트포드에게 처음 당한 이후로 아스날은 여기에 미식축구의 디테일을 더해 발전시켰고, 이제는 PL의 거의 모든 팀들이 키퍼를 방해하는 방식을 사용하죠. 따라서 각 팀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수비를 고안합니다. 최근 논란이 된 인간지네 장면도 자세히 뜯어보면 3명의 아스날 선수를 막기 위해 5명의 맨유 선수가 겹치면서 발생했죠. 아스날이 세트피스만 노리는 안티풋볼이란 의견도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 아스날의 세트피스 득점 비율은 32%로 토트넘, 뉴캐슬에 이어 리그 4위에 해당하는 기록이고, PPDA와 필드 틸트 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아스날은 리그에서 가장 강하게 압박하고 상대 진영에서 오랫동안 플레이하는 주도적이고 공격적인 팀이죠. 세트피스는 이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안정적인 빌드업과 뛰어난 전방 압박으로 경기를 주도하며 상대 진영에서 오랫동안 플레이할수록 기술적인 선수들이 파울이나 코너킥을 얻어낼 확률이 높아지고, 아스날에는 정확한 킥을 보낼 수 있는 키커, 잘 준비된 움직임으로 골을 노릴 수 있는 피지컬이 좋은 선수가 많으니 다른 팀에 비해 훨씬 효과적인 거죠. 그렇다면 왜 아스날이 축구를 망친다는 말들이 나오는 걸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앞서 다뤘던 아스날의 방향성과 팬들의 시각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스날은 경기를 극도로 통제하려는 팀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축구를 즐기는 팬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나오는 빠른 전환, 화려한 기술, 시원한 득점에 열광합니다. 따라서 팬들이 보기에는 아스날의 경기는 꽤나 답답하거나 지루한 거죠. 그리고 아스날이 경기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게 만드는 디테일한 압박, 조직적인 수비, 유연한 빌드업 같은 부분들은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알아차리기 어렵고 하이라이트에도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팬들이 열광하는 창의적인 플레이와 시원한 득점들을 담당해줘야 하는 웨데고르와 요케레스의 부진이 겹치다 보니 유독 세트피스 득점들만 부각되어 보이는 거죠. 이처럼 팬들의 비난을 받는 모습은 마치 메이웨더를 떠올리게 합니다. 메이웨더는 압도적인 운동 능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철저히 통제하는 경기 운영을 하죠. 디테일을 이해하는 팬들은 그 정교함에 열광하지만 화끈한 난타전을 기대하는 이들에겐 도망다니다 한 방을 노리는 선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메이웨더의 플레이는 반칙이 아닙니다. 단지 상대의 펀치를 안 맞으면서 더 많이 때리면 승리한다는 룰에 의거해 철저히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뿐입니다. 아스날의 극단적 통제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현 축구의 문제죠. 동시에 로우블록을 선택하는 팀들도, 더 많은 리스크를 걸어 재밌는 축구를 하는 펩도, 리스크를 최대한 통제하며 세트피스를 노리는 아스날도 모두 승리를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을 한 것뿐이죠. 여기엔 재미를 추구하는 영웅도 노잼을 추구하는 악당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팬들이 재밌는 축구를 보기 위해서는 룰이 수정되어야 하는 거죠. 축구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르테타의 극단적 리스크 통제 축구, 확률에 근거한 축구는 현재까지 챔스, 리그, 컵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하며 현 메타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지만,
결국 이를 증명하기 위해선 우승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아스날은 과연 이러한 축구로 우승을 할 수 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아스날은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경기 운영으로 인해 우승 경쟁에서 발목을 잡혔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맨유와의 홈 경기, 그리고 울버햄튼 원정 경기였죠. 빌드업 상황에서 빈 공간을 포착한 라이스가 전진하지만 수비맨들은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고 백패스를 시도합니다. 이때 웨데고르가 미처 내려오지 못하면서 오히려 압박에 갇히게 되었고, 맨유는 이 빈틈을 정확히 파고들어 볼을 탈취해 득점에 성공했죠. 맨유는 후반에도 리스크를 감수한 과감한 중앙 공격과 적극적인 스위칭으로 아스날을 공략했고, 결국 XG 값이 낮은 중거리 두 방으로 득점에 성공하면서 아스날의 통제는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축구에는 통제 불가능한 요소가 있다는 것, 그리고 오히려 도전적인 시도가 승패를 가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경기였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선수들의 체력입니다. 최근 울버햄튼 원정에서 아스날은 후반에 통제력을 급격하게 잃으면서 동점을 허용했죠. 2점 차를 뒤집기 위해 울버햄튼이 강하게 압박하자 아스날은 이를 피하고 역이용하려 롱볼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전반과 중원이 체력 문제로 경합과 압박에서 밀리면서 결국 경기 통제력을 잃고 말았죠. 완벽한 통제를 위해 선수들의 넓은 활동량과 적극적 경합을 요구하는 아스날의 축구는 선수들의 피지컬적인 출력이 떨어지게 되면 시스템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를 위해 이번 시즌 전 스쿼드 뎁스를 늘렸지만 백업에 대한 퀄리티가 다소 불만족스러운 상황이고, 점차 피로가 누적되면서 후반 에너지 레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고 있죠. 과연 올 시즌 아스날은 이 긴 여정과 팬들의 비판을 이겨내고 마치 메이웨더처럼 자신의 방식을 세상에 증명할 수 있을까요? 과연 아르테타는 자신만의 축구로 자신의 스승을 꺾고 포지셔널 플레이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